사람이 밥을 먹어야 사는 거라지만 어떤 밥상은 마음을 죽이더라고요. 아이 달래며 이유식 먹이는 동안 고기 굽고 혼자 쌈 싸먹던 남편의 모습, 그리고 다 묵었나 가자 라는 한마디. 그 순간 제 결혼 생활도 저라는 사람도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냥 밥을 먹고 싶었을 뿐인데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올해 39살의 여자입니다.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모두 서울에서 나왔고 회사도 서울에 있습니다. 외동딸로 자라서 그런지 혼자서 뭘 알아서 하는 게 익숙하고 눈치도 빠르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다 챙기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남자친구를 사귈 때도 의외로 다정다감하고 살가운 사람보다는 말은 없어도 묵직한 사람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지금의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었죠. 남편은 경상북도 안동 출신이에요. 딱 경상도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보면 돼요. 말수 적고 무뚝뚝하고 표현도 거의 없고 뭘 해줘도 반응이 밋밋하고, 그런데 그게 또 매력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서울 남자들이 지나치게 예의 바르면서도 진심을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 없어도 진심이 느껴진달까? 듬직하고 정직한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 만나서 4년을 연애했는데 다툰 적도 손에 꼽을 만큼이고 늘 조용하고 평온했어요. 연애하면서도 특별한 이벤트는 없었지만 생일이나 기념일은 빼놓지 않고 챙겼고 약속은 절대 어기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 남자의 성실함에 이끌렸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큰 반대 없이 진행됐고 우리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하고 첫 2년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서로 맞춰가는 재미도 있었고 주말이면 같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남편이 어설프게 요리를 해주기도 했어요. 무뚝뚝하지만 한 번씩 부엌에 들어와 도마에 손가락을 살짝 베어가며 요리하던 남편이 그때는 참 사랑스러웠죠. 그런데 결혼 3년 차에 임신을 하면서부터 아주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임신으로 인한 제 예민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토를 밥 먹듯이 하고 냄새에도 민감해져서 부엌 근처에도 못 갔죠. 그 시기에는 먹고 싶은 것도 일정하지 않았고 특정 음식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출근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야, 나 오늘 수박 너무 먹고 싶다. 집에 올 때 하나만 사다 줄 수 있어? 이응 키읔 이라는 짧은 답장이 돌아왔어요. 기대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은 빈손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수박은? 하고 묻자 아 맞다 깜빡했네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냥 깜빡한 거겠지. 나도 예민해서 그래. 그렇게 넘겼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장어가 먹고 싶다고 해도 그걸 지금 먹어야 되나 하고 넘기고 배 나온 몸으로 힘겹게 마트에서 복숭아 사와서 겨우 씻어 놓으면 왜 껍질은 안 깠노 하며 무심하게 말하는 남편.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푹 꺼지더라고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더 느려졌고 무거워졌어요. 허리 통증도 심해졌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죠. 그런 저를 보고도 남편은 예전과 똑같이 행동했어요. 밥상 차리기도 저 혼자, 빨래도 혼자, 청소도 혼자. 처음엔 남편이 가부장적이라 그런가 싶었는데 그보다는 그냥 눈치가 없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느낌? 한 번은 제가 힘들게 수박을 사와서 자르고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수박 좀 가져와라 하는데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배불러서 서 있기도 힘든 내가
그 수박을 사오고 자르고 담아두고 또 갖다 줘야 해? 그런데 그 말이 나오는 걸 꾹 참았어요. 말하면 내가 괜히 예민한 사람이 될까봐. 출산 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육아는 정말 말로만 듣던 전쟁이었어요. 밤낮이 바뀌고 아이가 새벽마다 울고 젖병 소독하고 기저귀 갈고 산후 우울증이 온 건지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죠. 그 와중에 남편은 별반 달라진 게 없었어요. 고생한다, 힘들지 라는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건 없었어요. 아기가 울어도 그냥 뒤척이며 자고 토요일 아침이면 좀만 더 자자 하면서 거실에서 낮잠을 자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쌓이니까 마음이 서서히 무너졌어요. 난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머리는 떡지고 잠도 못 자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은 그대로지? 왜 우리 둘의 아이인데 나 혼자 전쟁을 치르고 있지?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아이가 돌 무렵이 되어 어느 정도 이유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외식을 하자고 했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고기 먹으러 갈래? 하길래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유식도 도시락통에 담고 아기 의자 있는 식당도 미리 찾아놨어요. 고기 좀 먹으면서 우리도 부부처럼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고깃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고 아이를 아기 의자에 앉혔어요. 아이는 낯선 곳이라 그런지 금방 보채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유식통을 꺼내서 떠먹이기 시작했죠. 주변에 다른 테이블도 있어서 아이가 크게 울까봐 조마조마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한 점, 두 점 구워서 쌈 싸서 먹고 다시 구워 먹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는 계속 아이 달래며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어요. 아이가 한 숟갈 먹다가 흘리고 다시 먹고 입안에 안 넣으려 해서 달래고 통통 두드려가며 먹이고 그렇게 겨우 이유식 다 먹이고 나서 바닥에 떨어진 밥풀들 닦고 있었거든요. 바닥에 무릎 꿇고 휴지로 하나하나 주워 담고 있는데 남편이 무심하게 한마디 했어요. 다 먹었나? 가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먹었다고? 난 아직 한 점도 못 먹었어. 고기 굽는 냄새만 맡았고 아이 달래고 이유식 먹이고 바닥 기어다니며 떨어진 밥을 주었던 그 시간이 남편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건가 싶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식당에서, 사람 많은 고깃집에서 주변 시선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엉엉 울어버렸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서 왜 우노 또? 하며 당황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감정은 폭발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말다툼을 했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난 오늘 고기 한 점도 못 먹었어. 당신은 나만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 밥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남편은 처음엔 말이 없더니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애 밥 먹이면서 네 밥도 같이 먹으면 되지. 그걸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리 유난을 떠노.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유난? 그 이후로 식탁에 같이 앉는 게 두려워졌어요. 밥을 차리고도 남편이 먹는 동안 저는 같이 앉아있지 않았어요. 마주 앉으면 또 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점점 남편의 식사 모습이 싫어졌고 밥을 차리는 제 자신이 불쌍해졌어요. 하루는 친정엄마가 김치를 보내주셨어요. 남편은 열자마자 서울 김치는 너무 달다. 안동 김치처럼 시원해야지 라고 했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거 우리 엄마가 힘들게 담가서 보낸 거야. 남편은 머쓱했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안 했어요. 나중엔 시댁 김장 도우러도 아이 안고 갔는데 남편은 형제들과 고기 구워 먹고 저는 부엌에서 김장하며 땀을 뻘뻘 흘렸죠. 그날 밤 남편은 말했어요. 엄마가 네 김장 잘한다고 하더라. 서울 여자치고는 음식 잘한대. 그 말에 웃음도 안 나왔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 결혼이 맞는 건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는지 계속 고민하게 됐어요. 그날도 남편은 밥 뭐 있노? 하며 무심하게 물었고 저는 아이 설사에 정신 팔려 차릴 정신도 없었어요. 라면을 끓여줬더니 이런 날은 국물이 낫다는 말을 툭 내뱉고 저는 결국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 아이 상태도 내 상태도 안 보이냐고. 남편은 밥 좀 묻는 게 뭐 그리 큰 죄가 되노? 라고 했고 저는 절망했어요. 결국 저는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게 됐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제는 밥 한 끼가 두려운 관계가 되어버렸거든요. 저는 이 결혼 잘한 걸까요?